의사들은 수십 년 전부터 속도를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94입니다. 아직도 직접 운전하고 지난 30년 동안 감기 한 번 앓지 않았습니다. 그게 단순한 행운 때문은 아닙니다. 모든 걸 바꿔놓은 큰 5가지 습관 덕분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남들과 다르게 해온 것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도 시작해볼 만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이 오면 저는 아직 발을 바닥에 내딛기 전부터 몸을 먼저 움직입니다. 운동도 아닙니다. 스트레칭도 아닙니다. 저는 이걸 오늘을 살아갈 몸에게 보내는 첫 번째 인사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움직일 거야. 숨 쉴 거야. 살아갈 거야. 그렇게 제 몸에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습관은 제가 64살이 되던 해 서울 서대문구에서 진료를 받던 한 노년의학과 의사 선생님께 들은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깬 직후 30분 동안 인체는 하루 중 가장 빠르게 노화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고 일어난 몸은 혈액이 진해져 있고 관절은 굳어 있으며 신경계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도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중요한 시간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곧바로 하루의 스트레스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시작합니다. 저는 등을 대고 누운 채로 깊은 숨을 3번 쉽니다. 그런 다음 손가락을 펴고 접고 발가락을 살짝 흔듭니다. 이어서 발목과 손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며 회전시킵니다. 고작 90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 짧은 루틴은 온몸의 관절과 근육 힘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오늘도 네가 필요해. 어쩌면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작디작은 의식 하나가 팔다리로 혈액을 보내고 뇌로 산소를 전달하며 몸 전체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낙상 위험도 줄이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순환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한국노인의학회지에 따르면 아침마다 부드러운 동작으로 몸을 깨우는 노인들이 하루 내내 에너지 집중력 균형감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있을 리 없잖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예전 제 아침을 잠시 들려드릴게요. 60살 무렵 저는 아침마다 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어떤 날은 슬리퍼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도 했습니다. 발이 제 시간에 깨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몸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이 몸은 계속 잠든 상태로 하루를 흘려보내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절대 이 루틴을 빼먹지 않습니다. 커피보다 먼저, 뉴스보다 먼저, 저는 몸과 먼저 대화를 나눕니다. 만약 깜빡하고 지나치면 몸이 저를 먼저 깨우치죠. 중요한 건 스트레칭 동작 자체가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흐름으로 지속하는 것, 그게 바로 몸을 다시 설계하는 힘이 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아침의 저강도 움직임이 염증 수치를 낮추고 관절 건강을 도우며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요가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요가 매트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건 단 90초, 그리고 내 몸에 전하는 한 문장입니다. 우리 아직 함께야. 오늘도 괜찮아. 자,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몸에게 마지막으로 좋은 아침이라고 말한 게 언제였지?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조용하고 이르고 쉽게 지나치는 순간들 속에서 조금씩 스며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야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몸을 천천히 깨우는 움직임을 마친 직후 저는 꼭 한 잔의 따뜻한 음료를 마십니다. 벌써 30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온 습관입니다.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병원 문턱조차 밟지 않았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 한 잔이라고 말할 겁니다. 값비싼 영양제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파는 5만 원짜리 슈퍼푸드 파우더도 아닙니다. 더더욱 약도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물 한 컵에 신선한 레몬즙 강황 한 스푼 그리고 후추 한 꼬집이 전부입니다. 들으면 허탈할지도 모르죠.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단순한 조합이 제 몸을 30년 동안 지켜낸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잔은 제 몸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아침의 첫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면역력을 키우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소화를 준비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전하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레몬. 신선한 레몬즙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백혈구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백혈구는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앞선 방어선입니다. 오리건 주립대학교의 레너스 폴링 연구소에 따르면 비타민C는 단순히 면역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감염이 생겼을 때 회복 속도까지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게다가 레몬은 간의 담즙 생성을 도와 노폐물 배출과 소화 효율을 높여줍니다. 혹시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느려졌다고 느끼셨다면 그 원인은 위산 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레몬은 이 부분을 보완해줍니다. 둘째는 강황입니다. 자연이 준 가장 강력한 한겸 뿌리 식물로 불리죠.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수백 건의 논문에서 입증된 바 있는 염증 조절 물질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몸 안에서는 만성 염증 지표가 서서히 올라가는데 이 수치가 높아지면 관절통 기억력 저하, 심지어 각종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론티어스 인 양리학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작은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강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커큐민은 체내 흡수율이 극히 낮기 때문이죠. 이때 마지막 재료인 후추가 등장합니다.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를 무려 2000%까지 높여준다고 합니다. 후추 없이는 강황의 효능도 흡수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재료 레몬, 강황, 후추를 섞은 따뜻한 물 한 잔. 저는 이걸 황금 음료라고 부릅니다. 만들기도 정말 간단합니다. 끓이지는 말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물 한 컵에 레몬 반 개를 짜 넣고 강황은 4분의 1, 작은 술 후추는 아주 살짝 한 꼬집 넣어 휘저으면 끝입니다. 다 마시기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죠. 제가 이 음료를 마시기 시작했을 당시엔 1년에 두세 번은 꼭 부비동염에 걸리고 겨울마다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아침 식사 후엔 늘 속이 더부룩하고 졸렸고요. 그런데 이걸 시작한 지 2주가 지나자 소화가 훨씬 편해지고 관절이 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식습관이나 생활은 그대로였는데도 말이죠. 몇 달이 지나고 보니 어느새 감기도 한 번 안 걸린 채로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바이러스에 노출될 때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몸은 쉽게 틈을 내주지 않습니다. 늘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고 침착합니다.
이 황금 음료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움직임 루틴처럼 제 몸에게 보내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동적이지 않아. 먼저 움직이고 먼저 지키자. 그런 다짐 같은 거죠. 값비싼 보충제도 복잡한 건강 루틴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매일매일 조용히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만 있으면 됩니다. 몸에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나는 너를 신경 쓰고 있어. 그러니 내일 아침 토스트가 튀어나오기 전에도, 달걀이 익기 전에도 스스로를 위한 황금 한 잔을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한 모금이 입을 적시는 순간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지금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내 몸에게 선언하는 중이야. 건강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매일 선택하는 삶이야. 저는 걷는 것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걷기는 치유입니다. 매일 아침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저는 꼭 밖으로 나가 15분 동안 걷습니다. 이어폰도 없고 휴대폰도 없습니다. 오직 발걸음과 호흡만 함께하죠. 그 15분은 제 몸과 마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과소평가합니다. 뛰기 힘든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걷는 거지 라며 마치 걷기가 운동의 차선책인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94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걷기는 선택이 아니라 기반입니다. 60대던 시절 저도 한때는 땀이 나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달리고 계단을 오르고 온몸이 지쳐야 하루를 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대병원 건강정보 코너에서 읽은 한 문장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걷기만으로도 전신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혈당이 조절되며 기억력이 향상되고 사망률이 39%까지 감소한다. 순간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땀을 좇는 삶을 멈추고 리듬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걷기는 단지 몸을 앞으로 움직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걷는 동안 관절이 정렬되고 림프계가 흐름을 회복하며 신경계가 안정됩니다. 심지어 흐트러졌던 생각들까지도 다시 자리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걷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날은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한번 걸으기만 해도 몸이 곧장 반응하거든요. 어깨가 뻐근하고 무릎이 무거워지며 머리가 뿌옇고 속도 더부룩해집니다. 그런데 걷고 나면 제 몸이 다시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어깨는 펴지고 무릎은 부드러워지고 기분은 맑아지고 어느새 저는 다시 리셋된 사람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단 20분간의 걷기로도 노년층의 염증 지표인 C반응 단백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걷기가 앉아서 하는 어떤 활동보다 창의성과 인지력을 더 많이 끌어올린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하지만 제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어느 날 아침 너무 바빠서 산책을 건넜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미뤘는데 하루가 금세 지나버렸고 결국 그날은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저는 피곤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았는데 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절이 마치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폐는 제 역할을 잊은 듯 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걷는 건 선택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약이구나.
그 후로 저는 걷기를 처방처럼 대합니다.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고 속도를 내지 않고 천천히 출발합니다. 호흡에 집중하죠.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리듬. 팔을 부드럽게 흔들면서 등을 펴고 시선을 앞으로 둡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걷는 동안 미소를 짓습니다. 기뻐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웃는 겁니다. 이 작은 미소 하나가 자율신경계, 특히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염증 반응, 심박수 소화 기능까지 조절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사이코소매틱 메디슨에 실린 논문에서는 움직이는 동안 지은 미소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를 훨씬 더 증폭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웃으며 숨쉬며 15분을 걷습니다. 그 15분이 저에게 수십 년의 힘을 선물해 줬습니다.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날씨가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운이 넘칠 필요도 없습니다. 걷는 그 순간 몸이 에너지를 되찾기 시작하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원래 움직이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한 걸음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혹시 요즘 몸이 무겁고 머리가 흐릿하고 감정이 늘 가라앉아 있다면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마세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몸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다시 시작하자. 왜냐하면 움직임이 곧 생명이니까요. 제가 지난 30년 넘게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영양소가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도 아니고 신비한 미네랄도 아닙니다. 광고에서 떠들어대는 기적의 보충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건 바로 단백질입니다. 예순이 되었을 때 저는 꽤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 때때로 종합 비타민도 챙겨 먹었죠. 그런데도 어느 순간부터 힘이 빠졌습니다. 오전 10시만 넘으면 기운이 쭉 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졌고 심지어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헷갈릴 만큼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죠. 하지만 종로구의 한 내과에서 진료받던 정명수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흡수와 활용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젊을 땐 조금만 먹어도 충분했지만 예순이 넘은 후엔 오히려 더 많이 더 집중적으로 섭취해야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을 지키며 인지력과 회복력까지 챙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아침 식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전처럼 식빵이나 시리얼로 대충 때우는 대신 제 스스로 이름 붙인 식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뇌와 몸을 위한 아침 식사입니다. 삶은 달걀 하나, 그릭 요거트 한 컵 호두 한 줌, 그리고 신선한 블루베리 몇 알, 단백질만 해도 25g 이상 들어있고 한겸 성분 좋은 지방 뇌 기능을 돕는 항산화 물질까지 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이 식사는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깨우고 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연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헬스하는 사람들이나 챙겨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모두 아미노산 즉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복구하는 효소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역시 단백질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한 끼 식사에서 25구 30개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 근육량이 더 높고 입원율이 낮으며 평균 수명이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에선 단백질 섭취량이 많은 노인이 백신 반응도 더 좋고 감염 회복 속도도 빠르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근육 유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복력, 생존력의 문제입니다. 물론 단백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 단백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갖춘 식품이죠. 달걀은 완벽한 점수를 받은 식품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과 유익균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호두는 완전 단백질은 아니지만 오메가3와 한겸 성분이 풍부합니다. 블루베리는 이 모든 걸 하나로 이어주는 항산화 물질의 연결고리 같은 존재입니다. 이 식사는 단순히 포만감을 주는 게 아니라 저를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예전엔 오전 11시만 되어도 머리가 띵하고 손끝이 저릿했는데 지금은 마치 40살로 돌아간 듯 아침부터 정오까지 쭉 안정된 에너지가 이어집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도 먼 거리 운전을 해야 해도 약속이 겹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루의 시작을 제대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날은 삶은 달걀 대신 코티지 치즈에 아마씨를 얹어 먹기도 하고 때론 통밀 토스트에 구운 닭가슴살 한 조각을 올려 먹기도 합니다. 조금 특별하게 먹고 싶을 땐 렌틸콩 스크램블도 만들죠.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 몸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 연료 대신 연기만 넣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왜 우리는 몸에 그렇게 무심할까요?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는 사치가 아닙니다. 생명줄 같은 존재입니다. 그건 나이에 상관없이 과거가 어떠했든 상관없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당신이 몇 살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무엇으로 자신을 채우는지를 기억할 뿐입니다. 아무 의사도 제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몸보다 먼저 병드는 건 마음이라는 사실을, 진짜 젊음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누구와도 말하기 전, 날씨를 확인하기도 전에 딱 3분간 스스로와 조용히 마주 앉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이걸 정신조율이라고 부릅니다. 명상도 아닙니다. 심리치료도 아닙니다. 특별한 도구나 기법 없이 그저 잠시 가만히 앉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그려보는 겁니다. 복잡한 현실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막히는 도로 밀린 장보기, 고지서 같은 건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는 제가 느끼고 싶은 감정을 그립니다. 평온하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 그리고 그런 감정 속에 잠긴 채로 하루를 살아가는 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운전대를 쥐고 있는 모습, 대화에서 당황하지 않는 모습, 어떤 일이 닥쳐도 마음이 차분한 제 자신을 상상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제가 매일 아침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건 그저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입증된 뇌과학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조 디스펜자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fMRI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으로 관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생생하게 상상할 때 실제로 행동할 때와 같은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 신경계가 재배선되어 실제로 몸과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집을 나서기도 전에 차분함, 집중력, 그리고 맑은 정신을 훈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건강에 적은 바이러스도 유전도 아닙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잉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 코르티솔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근육을 약하게 만들죠. 더 무서운 건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피로 기억력 저하, 가슴 답답함, 원인을 모르는 병 같은 모습으로 조용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단 3분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만으로도 모든 흐름이 바뀝니다. 그 효과를 저는 지인 한 사람을 통해 아주 뚜렷하게 목격했습니다. 저와 동갑이었던 한 친구, 건강도 좋고 생활 습관도 비슷했지만 그는 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뉴스 정치 이야기, 돈 문제. 언제나 분노하거나 걱정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심장 문제였고 다행히 회복했지만 그 이후로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넌 왜 항상 침착하냐? 걱정은 안 되냐?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도둑이야.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그 문을 미리 잠가두는 거야. 모든 건 의도에서 시작해 회복 탄력성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마음을 고요하게 훈련하면 몸도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며 기억력도 뚜렷해지고 심지어 소화도 훨씬 더 잘 됩니다. 2016년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하루 5분의 정신, 이미지 훈련만으로도 불안이 감소하고 집중력과 면역 반응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그 효과는 몇 주 동안이나 지속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매일 걷고 단백질을 먹고 황금 음료를 마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으려면 생각이 먼저 정돈되어야 합니다. 생각은 호르몬을 움직이고 호르몬은 건강 전체를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님처럼 수행하거나 향을 피우거나 명상음악을 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앉으세요. 강인함을 떠올리세요. 기쁨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상상해보세요. 94세의 나이에 운전대를 잡고 차 막힘에도 웃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건강한 나의 모습.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도록 그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건 운도 아니었고 유전도 아니었으며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반복한 5가지 단순한 선택이었습니다. 몸을 다시 설계하고 어쩌면 제 생명을 지켜낸 작은 습관 5가지였죠. 그리고 중요한 건 94이 되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의 움직임, 황금빛 한 잔, 회복을 위한 산책. 몸을 채우는 아침 식사, 마음을 이끄는 생각. 겉보기에 작아 보여도 이 모든 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놓치는 자잘한 선택 속에서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되찾는 길도 조용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생각 하나, 발걸음 하나, 한 입 한 입이 힘을 다시 쌓아줍니다. 혹시 지금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할 수 있고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루의 습관, 식사, 산책 생각이 끝난 뒤에 밤마다 제가 꼭 실천하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잠든 동안 몸을 회복시키고 과학적으로도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열쇠일지 모른다는 그것.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음식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계란을 생각하실 겁니다. 단백질과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계란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정명수입니다. 내과 전문의로 60년 넘게 진료해왔고 올해 92입니다. 지금도 매주 화요일마다 서울 종로의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어떻게 계속 진료를 하냐고 묻습니다. 제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계란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먹지는 않습니다. 저만의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수천 명의 노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계란 섭취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계란은 아마 지금도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음식일 겁니다. 그런데 혹시 건강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먹고 계신 그 습관이 오히려 해가 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해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매년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제 진료실을 찾습니다. 그 중에는 매일같이 계란을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건강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마포구에 사는 83 이준석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반숙 계란을 드셨는데 결국 살모넬라 식중독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염인 줄 알았지만 더 알아보니 무려 40년 동안 매일 반숙 계란을 드셔왔고 최근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까지 드셨던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져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던 습관도 이제는 큰 위험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젊을 땐 꽤 괜찮았던 식습관도 노년기에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은 단백질, 지방, 무기질 등 다양한 성분을 지니고 있어 생각보다 복잡한 음식입니다. 이런 성분들이 나이 든 몸과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계란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제 50년이 넘는 진료 경험에서 계란만큼 섭취 방법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음식도 드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계란을 매일 드시는데 오히려 몸이 점점 지치는 느낌이 드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86살 강원도 원주에 사는 김미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해 오셨고 매일 아침 프라이한 계란으로 단백질을 챙기셨지만 수치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심장약 3가지와 콜레스테롤 약 2가지를 함께 복용 중이셨고 약에 의존하는 삶에 지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식습관을 여쭈었더니 아침엔 프라이한 계란을 드시고 점심엔 흰자만 따로 먹으며 그와 함께 약까지 함께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에서 소개할 계란 섭취법을 알려드렸고 어르신은 그 방법을 3개월간 성실히 실천하셨습니다. 이후 콜레스테롤 약을 줄일 수 있었고 최근 검사에선 수치가 약 30%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6개월 후엔 피로감이 줄고 기운이 되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계란 먹는 방법을 바꿨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 잘 압니다. 하지만 60년 의료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건 아주 작은 변화도 큰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약을 바꾸거나 수술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정보는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지식입니다. 이 영상의 가치를 온전히 느끼시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시청 중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100세 건강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실천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보시고 정확히 이해하신 뒤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란을 건강을 위해 드셨다면 이제는 제대로 드실 때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계란 섭취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복에 흰자만 먹는 습관. 작지만 치명적인 실수. 아침마다 계란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콜레스테롤을 걱정해서 그러신 거겠지요. 그런데 이 습관, 특히 공복에 흰자만 먹는 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란 흰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가 반드시 섭취해야 할 비타민 B7, 즉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오틴은 신경계 건강, 피부, 재생 기억력, 유지에까지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데 이게 부족해지면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손발 저림 근육 약화, 기억력 감퇴, 심한 경우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비오틴 결핍의 영향은 더 빠르고 더 깊게 나타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81세 정영자 어르신은 수년간 아침 공복에 흰자만 드셔오셨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에 노른자는 늘 버리셨지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손발 끝이 저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걷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원인을 찾다 결국 비오틴 부족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지만 알고 보니 오랜 식습관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공복 상태는 위산 분비가 많은 시간대인데 이때 흰자를 먹게 되면 아비딘의 활성이 더 강해지면서 비오틴 흡수 저해 효과가 훨씬 심해집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우리가 노른자를 버리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가입니다. 노른자에는 단순히 콜레스테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뇌 건강에 중요한 레시틴, 노화된 눈을 지켜주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염증을 억제하는 오메가3 지방산 등 노년기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을 걱정 하나로 매일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노른자와 흰자를 함께 드시고 공복이 아닌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른자의 풍부한 비오틴은 흰자의 아비딘 효과를 상쇄해주기 때문에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또 계란을 먹기 전 간단한 채소 샐러드나 통곡물 빵을 곁들이면 소화 속도가 천천히 진행되어 흡수율도 훨씬 좋아집니다. 혹시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신다면 일주일에 5, 7알, 하루 1알 정도면 대부분의 어르신에게 안전한 섭취량입니다. 만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 가능하면 오후 시간대에 계란을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나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비오틴 결핍이 증상 악화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거나 특정 항생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비오틴 흡수에 불리한 조건에 놓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식단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계란을 어떻게 드셔오셨나요? 혹시 건강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노른자를 계속 버리고 계셨던 건 아닌지요? 오늘부터라도 그 습관을 돌아보시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되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계란과 반숙계란. 익히지 않은 계란이 부르는 치명적 결과. 혹시 지금도 날계란을 그대로 드시거나 반숙계란을 즐기고 계신가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건강을 챙긴다는 생각에 소주 한 잔과 날계란을 함께 삼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습관은 단순한 위장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란을 익히지 않고 섭취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살모넬라균 감염입니다. 젊었을 땐 아무렇지 않았던 습관도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단순히 배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열 극심한 탈수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생명 위협 수준의 상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살모넬라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위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날계란 속 흰재는 아비딘 성분이 가열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아비딘은 앞서 말씀드린 비오틴 즉 비타민 B7의 흡수를 강하게 방해합니다. 노년기에 더욱 중요한 이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피로감뿐 아니라 신경계 이상, 우울감, 근육 약화 같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증상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날계란 속 단백질은 장내의 유익균과 결합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은 노년기의 면역력뿐 아니라 우울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82세 김만수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매일 아침 날계란을 소주 한 잔과 함께 마시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 갑작스러운 고열과 탈수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결국 중증 폐혈증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장기간 항생제 치료로 장내 균총이 망가지면서 만성 설사와 영양실조로 오랜 시간 고생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란 하나가 내 몸을 이토록 무너뜨릴 줄은 몰랐어. 계란을 안전하게 드시려면 반드시 완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섭씨 74도, 화씨 165도 이상에서 조리해야 하며 완숙 상태로 노른자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익혀야 합니다. 삶은 계란의 경우에는 물이 끓기 시작한 후 9분에서 12분 이상 삶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숙은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계란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껍질에 금이 가거나 오염된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즉시 냉장 보관하며 2주 안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만진 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도 함께 지켜야 하며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할인 판매 중인 계란은 아무리 저렴해도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은 절약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삶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날계란이나 반숙계란을 건강식으로 믿고 드셨던 분이시라면 오늘부터라도 습관을 바꾸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단하게 익힌 계란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약과 함께 먹는 계란. 의외의 충돌이 만드는 건강의 함정. 나이가 들수록 약을 복용하는 횟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질환, 빈혈. 매일같이 약을 챙기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먹는 계란 한 알이 복용 중인 약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혈전 예방제, 한근고제, 항생제, 철분제와 계란의 조합은 조심해야 합니다. 계란 노른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돕습니다. 그런데 와파린, 왈파린 계열의 혈전 예방제는 혈액이 지나치게 굳는 걸 막기 위해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이때 갑자기 계란을 많이 먹거나 끊으면 약의 효과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출혈 위험이 높아지거나 반대로 혈전이 생겨 뇌졸중, 심근경색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85세 최영호 어르신은 혈전 예방제를 복용 중이셨는데 단백질 보충을 위해 아침마다 계란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그 원인이 비타민 K 섭취량의 변화로 인한 약효 불균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테트라사이클린 퀴놀론계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은 계란 속의 칼슘, 마그네슘, 철분과 결합해 약물의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약을 먹고도 감염이 잘 낫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철분제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 흰자의 단백질은 철분과 결합해 장에서 흡수되지 않는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특히 빈혈이 있는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악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76세 박정희 할머니는 철분제를 꾸준히 복용하셨지만 수개월간 빈혈 수치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추적한 끝에 매일 아침 계란과 함께 약을 드시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약 복용 시간을 바꾼 뒤에야 수치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약 복용과 계란 섭취 사이에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만약 복용 중인 약이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최대 4시간까지 간격을 두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또한 본인이 복용 중인 약과 계란의 상호작용에 대해 의사나 약사에게 반드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외적인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호르몬제, 레보록신 등은 공복에 복용해야 하는데 만약 아침 식사로 계란을 드신다면 약 복용 후 1시간 이상 지나서 계란을 드셔야 합니다.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스타틴도 계란과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계란은 칼슘, 아연 등의 미네랄 흡수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 면역력 유지에 필요한 아연을 따로 영양제로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계란과 시간을 나누어 섭취하셔야 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먹으면 소용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약을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습관처럼 계란과 함께 약을 삼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식사와 약물 복용 시간, 그리고 계란 섭취 간격을 의식적으로 조절해보세요. 작은 조정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계란 섭취. 건강하다고 믿었던 시간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의 시작을 계란 프라이 한 장이나 계란찜 한 그릇으로 여십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일수록 아침에 단백질을 챙겨야 힘이 나지라며 습관처럼 이른 시간에 계란을 드시곤 하시죠. 하지만 그 시간이 생각보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대입니다. 코르티솔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신체 리듬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깨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리적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하는 작용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 계란, 특히 기름에 부쳐낸 고단백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간의 콜레스테롤 합성 반응이 더 강하게 유발되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78세 이만석 어르신은 수십 년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나 늘 계란 프라이를 식탁에 올리셨습니다. 건강을 위한 식습관이라고 믿고 실천해온 일이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수치의 2배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식단이 오히려 심장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아침 이른 시간은
위장 활동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밤새 쉬고 있던 소화기관은 서서히 깨어나는 중인데 여기에 기름기 많고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을 넣게 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하고 더 나아가 위산 역류나 소화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일수록 그 부담은 더욱 커지지요.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바로 이 시간이 가장 이상적인 섭취 시점입니다. 이 시간대는 코르티솔 분비가 낮아 콜레스테롤 합성이 줄어들고 위장과 간 기능이 활발해져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중요한 콜린, 비타민 D 단백질 같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선 몸 상태가 잘 깨어있는 이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란을 드실 때는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여주고 장에서 배출되도록 도와주며 브로콜리, 시금치, 양파 같은 채소는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밤늦게 계란을 섭취하는 것 역시 피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소화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밤은 원래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인데 이때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회복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침에 꼭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다면 계란보다는 두부 삶은 콩 혹은 소화가 쉬운 그릭 요거트처럼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재료를 활용해보세요. 이들도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아침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계란을 드시나요? 혹시 건강을 위해 일부러 아침 일찍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시간을 살짝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만 시간대를 조절해도 계란은 해가 아닌 든든한 보약이 되어줍니다. 5째, 고온의 기름에 계란을 굽는 습관. 보약이 될 수 있는 음식을 해롭게 바꾸는 조리법 계란. 프라이는 입맛이 없을 때도 잘 넘어가서 좋지. 이 말 익숙하시죠?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침마다 혹은 간단한 반찬으로 계란 프라이를 즐겨 드십니다. 겉은 노릇하고 고소한 향이 퍼지니 식욕도 당기고 금방 완성되니 편리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노릇하게 익힌 계란 속에 숨은 위험 알고 계셨나요? 계란의 단백질은 고온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섭씨 100도, 화씨 212도를 넘는 기름에 튀기거나 굽게 되면 단백질 구조가 급격히 변형되어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소화 불량이나 위 자극이 발생하기 쉽고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는 연기점, 스모크 포인트를 넘겼을 때 생성되는 유해 물질입니다. 이때 알데하이드, 아크롤레인 같은 독성 물질이 발생하는데 이들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장기적으로는 염증 유발, 산화, 스트레스 증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까지 높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또 하나의 손실, 바로 콜린초리네이라는 영양소입니다. 계란 노른자에 풍부한 콜린은 뇌 건강 기억력 유지 신경 전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의 인지 저하를 늦추는데 특히 중요하지만 고온 조리 시 쉽게 파괴됩니다. 즉, 좋은 영양소를 들여다놓고 기름과 불로 다 없애는 셈인 것이지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84세 이정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계란 프라이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이 떨어지며 체중까지 빠지셨죠.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식습관을 되짚어보던 중 의사의 조언으로 조리 방법을 삶는 방식으로 바꾸자 소화 불편과 식욕이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82세 김용환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계란 프라이를 즐겨 드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속쓰림과
명치 통증이 심해졌고 나중에는 한 끼를 다 드시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삶은 계란으로 바꾼 뒤 위 부담은 줄고 단백질 섭취는 더 원활해지는 효과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찬물에 계란을 넣고 약불에서 10분 이상 삶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천천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센 불로 오래 끓이면 단백질이 오히려 단단해져 소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란찜이나 포치드 에그 수란 같은 저온 수분 조리 방식도 매우 훌륭합니다. 물이나 수증기로 천천히 익히는 이 방식은 기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단백질 변형을 최소화해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전자레인지 조리는 피해야 합니다. 고열이 급격히 전달되며 단백질 구조가 파괴되고 일부 구간은 너무 익고 일부는 덜 익는 현상 때문에 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황 후추, 파슬리 같은 향신료나 허브를 더해보세요.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이 있어 노년기의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 출추민은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계란은 기름에 노릇하게 구워야 제맛이라며 프라이에 익숙하셨다면 오늘부터 삶는 방식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불과 기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계란은 해가 아닌 보약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에 피해야 할 계란 섭취 습관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계란은 분명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흰자만 공복에 먹지 마시고 노른자와 함께 식사 중에 드세요. 둘째, 날계란은 피하시고 반드시 충분히 익히세요. 셋째, 약과 함께 먹지 마시고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넷째, 이른 아침은 피하시고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고운 기름에 굽지 마시고 물에 삶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면 계란은 단백질은 물론 비타민 D, 비타민 B군, 셀레늄, 콜린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완전 식품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 면역력, 강화 상처 회복에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92이 된 지금도 현장에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작은 원칙들을 실천해왔기 때문입니다.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하신다면 분명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계란은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계란을 삶아 점심에 채소와 함께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 음식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처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건강 팁을 전해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100세 건강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매일 실천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계란을 하나 깨뜨릴 때마다 혹시 내 몸속 숨은 힘을 깨우는 열쇠를 손에 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랜 세월 동안 계란은 건강식품의 상징이자 동시에 심장에 해롭다는 오해 속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루에 계란 2개만 먹어도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식품업계가 알려주지 않는 계란의 놀라운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신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단순한 식습관이 뇌를 깨우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며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효과가 다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야기 중 일부는 아침 식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몸속 복잡한 시스템을 따라가며 이 작고 소박한 계란 안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함께 풀어보시죠. 영상이 끝날 무렵이면 계란의 힘을 건강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매일 계란 2개를 먹을 때 내 몸에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영양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르니까요. 매일 아침 아무렇지 않게 먹는 계란 2개. 그게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몸속 변화를 여는 열쇠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13가지 중요한 변화를 하나씩 거꾸로 짚어보며 계란이 우리 건강에 어떤 놀라운 영향을 주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맑은 피부, 또렷한 집중력, 탄탄한 근육, 그리고 더 길어진 삶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침 식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13번. 껍질 속 보물 계란의 영양은 왜 특별한가요?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깨뜨리는 그 계란 하나에 몸을 지탱하는 모든 에너지가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계란은 오랫동안 완전 식품이라는 칭호를 받아왔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크기는 작아도 그 안에는 우리 몸이 매일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들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계란 2개만 먹어도 그 자체로 하나의 종합 건강 패키지가 완성됩니다. 일반적으로 큰 계란 하나에는 약 6개 고급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회복시키는데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된 완전 단백질입니다. 근육, 피부, 모발, 면역세포까지 이 모든 조직의 유지와 재생이 이 단백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양을 담고도 계란 하나는 고작 78칼로리입니다. 이처럼 효율적인 음식은 흔치 않습니다. 계란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A는 면역력을 지키고 시력을 보호하며 비타민 B12는 뇌 기능과 적혈구 형성에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와 뼈 건강과 칼슘 흡수에 중요한 비타민 D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주 간과되지만 혈액 응고와 뼈 유지에 필수적인 비타민 K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무기질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튼튼한 치아와 뼈를 위한 인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이 포함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뇌 기능을 돕는 콜린이 풍부하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로 콜린은 계란이 가장 뛰어난 자연 공급원입니다. 한마디로 계란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소박하면서도 완벽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계란과 심장 건강의 놀라운 관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번. 계란과 심장 건강의 뜻밖의 연결고리. 예전에는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서 심장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은 훨씬 더 정교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식이 콜레스테롤은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에게 혈중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의미하게 올리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섭취량이 늘어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내분비 콜레스테롤 생성을 줄여 균형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계란은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이 HDL은 간에서 과잉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며 결과적으로 동맥 내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게다가 계란 속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심장병의 두 가지 주요 원인을 완화해줍니다. 여기에 더해 단일 불포화 지방과 다중 불포화 지방산 같은 좋은 지방들이 혈중 지질 균형과 혈관 건강을 지원하며 심장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1개 정도의 계란 섭취가 심장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2개까지도 균형 잡힌 식단 속에 포함된다면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고지혈증이나 심장질환의 병력이 있는 분은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때 오해받았던 계란은 이제 오히려 심장을 지켜주는 동반자일지도 모릅니다. 11번, 아름다움을 지키는 숨은 비결. 바로 계란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고 손톱이 쉽게 갈라지며 피부의 생기가 사라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화장품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몸 안에서부터 채워지는 영양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매일 아침 드시는 계란 2개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발과 손톱의 구조를 이루는 케라틴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란은 이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기 쉬워지며 손톱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계란 2개는 이 중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또한 계란에는 비오틴, 비타민 B7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머리카락과 손톱을 단단하게 만들고 피부 건강을 지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흰재만 비오틴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대부분은 노른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 역시 피지 분비와 세포 재생을 도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모발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연과 셀레늄 같은 미네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콜린은 피부 세포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뇌를 보호하면서 피부에도 생기 있는 인상을 더해줍니다. 이처럼 계란 2개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몸 안의 활력까지 바꾸어줍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피부 바깥이 아닌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10번. 근육을 위한 자연식 보충제 계란이 보디빌더나 운동선수들의 식단에 늘 빠지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운동선수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유지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계란은 필수 식품이 되어야 합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의 대표 주자로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계란 1개에는 약 6개 고급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 그 이상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지키고 회복시키는 힘의 원천입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은 운동 후 손상된 근육 조직을 복구하고 근육 합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계란은 생체 이용률이 매우 높아 몸이 단백질과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 후처럼 영양 흡수가 중요한 시점에 더욱 큰 이점을 줍니다. 단백질 외에도 철분과 인 같은 무기질은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기본 재료이며 에너지 생성을 돕는 비타민 B군 역시 계란 속에 풍부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중요한 비타민 D는 노화에 따라 줄어드는 근육량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비타민 D가 부족한 노인은 근력 저하, 균형 감각 상실,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운동을 하든 안 하든 계란은 근육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지키는 데 있어 누구에게나 든든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체력과 자립성을 오래 유지하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 아침부터 계란 2개를 식단에 더해보시길 권합니다. 9번. 오래 사는 삶의 열쇠. 바로 계란 누구나 바라지만 누구나 쉽게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매일 아침 식탁 위에 조용히 올라와 있던 계란 2알 속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계란은 자꾸 흔하지만 실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식품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항산화제, 건강한 지방,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 심지어 일부 암의 위험까지 낮춰준다고 밝혔고, 이 모든 조건을 계란이 충족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계란 속 콜린은 뇌의 건강을 지키고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며 대사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핵심적인 영양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조용한 염증이라 불리는 만성세포 염증을 줄여 세포 노화를 늦춰주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계란이 근육을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근감소증은 낙상골절, 자립성 상실로 이어지기 쉬운데 계란 속 단백질은 이를 막는 중요한 보호막이 됩니다. 게다가 항산화 물질은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여 조기 노화의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처럼 계란 2개는 단지 배를 채우는 아침 식사가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과 자립을 지키는 하루의 작은 습관이 됩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앞으로의 시간을 더 건강하게 누리고 싶다면 계란을 더 이상 평범하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8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8번. 굶지 않고 체중을 줄이는 똑똑한 방법. 계란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지만 항상 실패로 끝났다면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배고픔과의 싸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비를 도와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해 한 끼에 2알만 먹어도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장내에서 포만 호르몬인 펩타이드 Y와 콜레시스토키닌을 자극해 자연스럽게 식욕을 억제합니다. 또한 단백질을 소화하는 데는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더라도 몸은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의 열효과, 즉 먹으면서도 칼로리를 태우는 효과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계란을 먹은 사람은 하루 동안 군것질을 줄이고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욕구도 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계란은 고영양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큰 계란 2개는 약 156칼로리밖에 되지 않지만 이 안에는 단백질, 좋은 지방,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있어 다이어트 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채우는데도 이상적입니다. 여기에 채소나 아보카도, 오트밀과 함께 먹으면 혈당 안정계도 도움이 되고 감정적 폭식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란은 식단을 제한하지 않고도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굶지 않고 건강하게 살을 빼고 싶은 분이라면 계란을 매일의 식탁에서 절대 빼놓지 마세요. 그 작고 둥근 알 속에 포만감과 체중 관리, 그리고 건강한 변화의 시작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7번. 눈이 놓치고 있었던 자연의 방패막 계란. 혹시 지금 드시는 식단이 당장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 몇십 년의 시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눈입니다. 그런데 그 눈을 조용히 지켜주는 방패가 다름 아닌 계란 속 노른자에 숨어 있습니다.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두 가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들은 눈의 망막을 유해한 빛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천연 필터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우리의 눈은 하루 종일 블루라이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이 빛을 걸러내고 황반 부위가 손상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 저하의 주요 원인인 노인성 황반 변성. 역시 이 두 성분의 꾸준한 섭취로 발생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활성산소로 인해 눈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도 함께 수행합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야맹증을 예방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사물을 잘 볼 수 있도록 돕는 로놉신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간 시력 저하뿐 아니라 백내장 위험도 높아질 수 있기에 시니어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매일 계란 2알을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장기적인 눈 건강을 위한 맛있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책이 잘 안 보이시더라도 계란은 그 다음을 지켜주는 가장 소박한 보호막입니다. 6번. 머릿속이 또렷해지는 음식 계란. 어제 한 말을 잊어버리셨나요? 자꾸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답답한 순간이 늘어가고 계신가요? 나이 탓이라 넘기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뇌가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계란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지만 뇌세포에게는 필수적인 영양소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성분은 바로 콜린, 초올린입니다. 이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 학습 능력, 감정 조절과 직결되어 있는데, 콜린이 부족하면 이 모든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계란 2개면 약 121g의 콜린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성인의 권장 섭취량 중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콜린 외에도 계란에는 뇌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비타민 B6, 비거, 엽산 B2가 풍부합니다. 이들은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어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에게도 계란은 뇌 발달을 돕는 안전한 공급원으로 추천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과는 단지 기억력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안정되고 집중력도 살아나며 머릿속이 점점 맑아지는 느낌은 실제로 콜린과 비타민들이 뇌에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계란 2알 그 조용한 식단 변화가 어느새 뇌의 생명력을 지키는 든든한 시작점이 되어줍니다. 5번. 바이러스 시대를 이기는 식탁 위의 방패 계란. 요즘처럼 감기, 독감, 각종 바이러스가 일상이 된 세상에서는 몸을 지키는 면역력 자체가 최고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면역력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바로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그중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선택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면역계를 구성하는 핵심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먼저 비타민 A는 코-입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유지시켜 외부 병원체의 침입을 가장 먼저 막아주는 1차 방어선을 보호합니다. 비타민 B6는 면역세포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림프구 같은 방어세포들이 몸속 침입자를 정확히 찾아내고
제거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계란에 들어있는 셀레늄은 염증 조절, 독소 중화, 세포 보호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비타민 D 역시 뼈 건강만큼이나 면역 체계의 균형 유지와 감염 방어 능력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항균 펩타이드를 활성화시켜 세균과 바이러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음식도 모든 질병을 막아주는 기적의 식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란은 균형 잡힌 식단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조력자입니다. 하루에 계란 2알, 그것은 바이러스 많은 세상 속에서 내 몸을 지켜주는 가장 간단한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4번, 혈당을 다스리는 아침 습관. 계란 당뇨가 없더라도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하면 피로와 불안정한 기분, 무기력감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계란은 그런 혈당의 출렁임을 막는 데 있어 의외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계란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단백질과 좋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즉, 혈당지수 GI가 거의 0에 가까운 식품인 셈입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 2개를 먹으면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져 하루 동안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인슐린 급등으로 인한 지방 축적이나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특히 꾸준한 계란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제2형 당뇨나 전당뇨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됩니다. 계란은 또 식욕 억제에도 효과적입니다. 포만감이 길게 지속되기 때문에 초콜릿, 과자, 빵처럼 당분이 높은 음식을 덜 찾게 되고 그 결과 혈당의 급상승과 급강하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채소나 통곡물 같은 식이섬유와 함께 계란을 먹는다면 혈당 조절 효과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계란은 에너지와 안정감을 동시에 주는 똑똑한 식사입니다. 오늘 아침 계란 2알로 시작해보세요. 하루가 달라집니다. 3번, 영양 흡수를 극대화하는 계란 조리법 알고 계셨나요? 계란의 놀라운 영양소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지만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몇 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조리 방식이 달라지면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삶기입니다. 특히 노른자를 잘 익힌 삶은 계란은 비타민 A, D, E, K는 물론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열에 민감한 항산화 성분까지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기름을 쓰지 않으니 불필요한 지방 섭취도 줄일 수 있어 건강에 있어 가장 균형 잡힌 선택입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신다면 수란도 좋은 선택입니다. 뜨거운 물에 익히는 방식으로 조리되어 열에 약한 영양소를 보호하면서도 기름 없이 섭취할 수 있어 소화도 잘 됩니다. 수란은 밥이나 샐러드 위에 얹어 먹기에 좋아 단조로운 식단에 맛과 영양을 더해줍니다. 스크램블 계란을 좋아하신다면 버터나 기름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올리브유를 쓰고 시금치, 토마토 같은 채소를 함께 넣어주면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보완되어 훨씬 건강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날계란 섭취입니다. 날계란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어 비오틴, 비타민 B7의 흡수를 방해하고 심하면 피로감, 피부 트러블, 기억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위험도 크기 때문에 날계란은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국 계란은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익히는 온도 조리 방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식탁에서 직접 실천해보세요. 2번, 계란 고르기부터 보관까지 진짜 안전한 방법은 따로 있다. 계란은 영양이 풍부한 만큼
위생과 안전에 조금만 소홀해도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중독이나 세균 감염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껍질이 깨지지 않은 깨끗한 계란을 고르는 것입니다. 미세한 금이 간 계란은 살모넬라균 같은 유해균이 침투할 수 있는 경로가 되기 때문에 표면이 멀쩡해 보여도 균열이 있다면 바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색이 이상하거나 냄새가 나는 계란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보관할 때는 원래의 포장 용기 그대로 냉장고 안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미리 씻어놓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건 위험한 습관입니다. 껍질에는 원래 자연적인 보호막이 형성되어 있는데 미리 씻으면 그 막이 사라져 오히려 세균 침투 위험이 높아집니다. 계란은 사용 직전에만 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반숙 계란이나 노른자를 덜 익혀 먹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꼭 신선한 계란을 믿을 수 있는 공급처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 고령자 면역이 약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살균된 계란만 사용하시고 마요네즈나 생계란을 사용하는 요리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달걀뿐 아니라 오리알, 메추리알 등 다양한 계란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영양소와 소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알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오늘부터 기억해 두세요. 한번. 계란을 못 먹는 분들을 위한 건강한 대체식품들, 혹시 알레르기나 건강상의 이유, 혹은 개인적인 취향으로 계란을 드시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계란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조리용이나 영양 보완용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체식품들이 있습니다. 먼저 치아씨드는 베이킹 시 계란 대용으로 많이 쓰이는 재료입니다. 한 스푼의 치아씨드에 물 3스푼을 섞어두면 젤처럼 변해 반죽을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머핀이나 쿠키 같은 요리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혹은 잘 익은 바나나를 으깨서 반죽에 넣으면 촉촉한 식감과 함께 자연스러운 단맛과 영양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무가당 사과 퓨레 역시 베이킹시 수분과 점도를 보완해주는 훌륭한 대체제입니다. 일반 식사에서 계란의 단백질 역할을 대체하고 싶다면 두부, 병아리콩, 렌틸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 식품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체제를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식단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계란을 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균형 잡힌 식단은 감정적 안정 집중력, 유지 면역력, 회복 체중 조절, 노화 예방에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계란 2알이라는 작고 단순한 변화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바꾸는 큰 시작점이 됩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은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자유롭고 지속 가능한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집중력을 높이고 싶다면, 더 생기 있게 보이고 싶다면 그 모든 변화는 오늘 여러분의 접시 위에서 시작됩니다. 계란 2알. 너무 평범해서 눈길조차 가지 않았던 이 작은 식재료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셨을 겁니다. 단백질 하나로 끝나는 식품이 아닙니다. 계란은 뇌를 맑게 하고 시력을 지키고 면역력을 키우며 근육과 뼈를 든든히 지탱합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영양소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계란은 특별한 보약도 값비싼 건강식도 아닙니다.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위대한 선택입니다. 삶의 질이란 결국 이렇게 작지만 일관된 선택의 힘에서 비롯되는 법이니까요. 우리는 나이를 먹으며
점점 무엇을 줄이느냐에 익숙해지지만 때로는 무엇을 꾸준히 더하느냐가 더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 접시 위에 계란 2알로 충분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 말없이 쌓여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계란은 그 습관을 지탱해주는 단단한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조용히 당신의 몸을 돌보는 계란 2알처럼 우리 자신에게 따뜻하고 꾸준한 선택을 허락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오래도록 건강하게 나답게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